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유튜버 똥이와 살펴보는 오늘 6월 19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언더테이커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애프터 더벨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는데 언더테이커의 지금 인터뷰 내용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몇 가지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즘 레슬링이 좀 어떤가, 이제 코리 그레이브스가 언더테이커에게 현대 레슬링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예전과 지금이 좀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언더테이커는 좀 장단점을 얘기하다가 요즘 레슬링 자체가 좀 너무 운동신경, 사실 애틀레티시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운동신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프로레슬링에 접목시키면은 경기력,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신경이 좋아서 레슬링을 잘하고 여러가지 기술을 잘 구사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언더테이커가 굳이 이거를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 지금의 레슬링은 너무 경기력에만 치중해 있고 레슬러들이 너무 운동을 잘하려고만 한다, 이런 의미를 부과를 했습니다. 레슬러들은 결과적으로 캐릭터를 통한 경쟁을 해야 된다, 레슬링을 잘해봤자 솔직히 소용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언더테이커가 사실은 캐릭터가 너무나도 훌륭했던 레슬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레슬러는 이제 대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거리,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캐릭터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레슬러들에게 여러가지 또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좋은 운동신경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대중들을 사로잡을 만한 캐릭터를 발전시키고 스토리텔링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레슬링을 보는 많은 팬들께서 이렇게 입장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경기력이 먼저냐 혹은 캐릭터나 연기력이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입장 또한 그냥 언더테이커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언더테이커가 애프터 더 벨에서 이야기한 또 하나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빅쇼와 관계, 예전에 좋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는데 과연 빅쇼와 본인이 어떻게 관계가 좋아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빅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언더테이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명 사기캐다, 운동신경도 좋은데 체구도 겁나 크고 연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야,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회사에 올까 상당히 놀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빅쇼에게 유일한 단점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빅쇼가 이제 WCW에서 1999년 이제 막 이적을 해왔는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주변에 있는 내부 사람들, 원래 WWF에 있었던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하면서 마치 본인이 이 회사에 계속 있었던 사람처럼 좀 막 기세등등하게 좀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자주 보였었다고 합니다. 약간 인성의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언더테이커는 그 당시 이제 백스테이지의 리더였고 그 부분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빅쇼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좀 타이르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뭐 주먹질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금방 바뀌진 않습니다. 이렇게 언더테이커가 계속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빅쇼는 한동안 이야기를 듣지 않고 본인에게 좀 대들었다고 하는데, 언더테이커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빅쇼를 타이르고 좀 바뀌도록 계속 이렇게 인도를 했다고 하는데, 딱 하나, 빅쇼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인간적인 면모가 좀 부족하다, 내가 이거를 채워주고 싶어서 나는 도와주려는 뜻으로 그 당시에 빅쇼와 좀 백스테이지 안에서 대립각을 세웠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결국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결국 빅쇼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둘은 친구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은 돌프 지글러와 관련된 소식인데 방금 올라왔습니다. 레슬보츠의 단독 보도를 보니까 돌프 지글러가 트레이드 됐다, 이런 내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AJ 스타일스의 트레이드 조건, 이제 러에서 스맥다운으로 AJ 스타일스가 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스맥다운에서 러로 가야 되는데 그 트레이드 대상이 돌프 지글러라는 지금 내부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 주에 있었던 러 TV쇼 사전 녹화 끝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은 무스타파 알리와 돌프 지글러가 이제 조만간 스맥다운 브랜드를 떠나서 러 브랜드의 이제 TV쇼에 출연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WWE가 폴헤이먼을 이제 각본진에서 해고하고 새 판짜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슈퍼스타 몇 명을 바꾸면서 좀 시청률 상승을 노려보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뭐 돌프 지글러 조만간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로써 돌프 지글러와 오티스의 대립은 자연스럽게 종료됐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는 케빈 오웬스에 관련된 추가 소식인데, 이번 주 레슬링 업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케빈 오웬스가 이제 휴가를 선택한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코로나 관련된 사태가 터지면서 케빈 오웬스가 회사 측에 휴가를 좀 이야기를 했고, 좋게 풀려서 결국 출연을 당분간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가정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 내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케빈 오웬스의 아내의 할아버지 처조부께서 몇 주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케빈 오웬스가 물론 이런 가정적인 배경 때문에 이번에 회사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거를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케빈 오웬스의 아내도 남편에게 좀 출근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전했다는 그런 뒷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케빈 오웬스가 장기적으로 결장을 하는 게 아니라 29일날 앞으로 열흘 뒤에 있을 새로운 TV쇼 녹화 때 다시 출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케빈 오웬스의 결장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다소 좀 무거운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폭행 그리고 좀 성추행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 쪽에서 뭔가 미투 운동 같은 스피킹 아웃이라는 지금 운동이 지금 갑자기 퍼졌는데, 한나 프란체스카라는 어떤 여성이 본인이 WWE NXT UK 소속 레슬러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폭행 당한 그 원인은 놀랍게도 조던 데블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던 데블린이 이 여성을 폭행했다,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이 사람이 지금 SNS, 본인의 SNS를 통해서 폭행 관련된 그런 자세한 경위 그리고 증거 사진들을 지금 올려놨는데, 자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던 데블린이 본인을 폭행하고 그냥 폭행만 한 게 아니라 폭언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던 데블린이 아무래도 WWE라는 좀 큰 회사에 있고 WWE 상대로 좀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동안 좀 참고 있었다고 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긴 고민 끝에 지금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조던 데블린이 뭐 SNS를 통하든 뭘 통하든 지금 외부에 밝힌 이야기는 없는데, 참고로 이제 한나 프란체스카라는 여성은 조던 데블린의 전 여자친구였다고 합니다. 자, 한편 WWE 측은 포브스지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보냈는데, 이런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협조하겠고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봐야겠는데 조던 데블린이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음 소식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성추행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좀 추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런 폭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 코피 그리고 리게로 이렇게 이 두 명의 NXT UK 슈퍼스타가 어떤 여성을 성추행했다, 뭐 성희롱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도 지금 이제 고소가 된 상태인데, 자, 먼저 인디레슬러 나탈리 스카이스가 리게로에 대한 지금 폭로를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본인이 이전에 17살 때 리게로에게 레슬링을 배우던 때라고 합니다. 그 당시 리게로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갔는데, 점점 리게로가 부적절한 그런 성적 발언을 통해서 본인을 좀 뭔가 좀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본인의 몸매를 자꾸 보려고 한다거나, 레슬링 옷 입은 거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달라, 특히 좀 특정 부위를 이렇게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인데, 뭐 부적절한 외모 평가도 있었다고 하고요. 점점 본인의 사생활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자꾸 본인의 삶에 끼어들고 지인들 관계까지 끼어들면서 자기 스스로를 좀 아버지의 비유를 하는 좀 충격적인 이런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오랜 고민 끝에 또 이 부분을 고소를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SNS에 글을 남긴 상태이고요. 자, 이번에 또 시에라 록스턴이라는 또 여성 레슬러가 있는데, 조 코피가 이전에 SNS를 통해서 음성 파일, 사진, 영상, 이런 것들 좀 음란한 이런 음란물들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보내면서 자기를 계속 괴롭혔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 했는데도 계속 하면서 좀 이상한 말들을 하길래 SNS를 차단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 괴롭힘을 넘어갈 수 없고 중요한 거는 본인을 제외한 3명의 동일 피해자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집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리게로와 조코피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비앙카 벨레어에 관련된 소식인데, 요즘 비앙카 벨레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브 멜처가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속보를 남겼는데, 비앙카 벨레어의 최근 상황이 어땠는지 좀 알려줬다고 합니다. 비앙카 벨레어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4월에 이제 메인 로스 콜업되고 잠깐 스트리트 프로피치와 함께 잘 나와서 뭔가 밀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난 2개월 동안 TV쇼를 출연하지 못했고 메인 이벤트 녹화 일정만 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원래 비앙카 벨레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었다고 하네요. 일단 이거는 다행인데, 문제는 비앙카 벨레어에 대한 원래 계획이 어떤 촌스러운 희극을 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그 촌스러운 희극에 비앙카 벨레어가 어울리지 않다라는 회사 내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그 결정이 뒤집어졌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던 거를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다라는 내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WWE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스트리트 프로피치와 바이킹 레이더스가 최근 예능적인 그런 외부 상황들을 막 펼치고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을 추측해보자면 아마 비앙카 벨레어가 여기에 포함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전에 WWE가 세라 로건을 해고했다가 다시 복귀시키려고 했다가 또 이거를 갑자기 또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스트리트 프로피치와 바이킹 레이더스의 최근 각본에 이들의 아내죠, 이제 몬테치 포드의 아내인 비앙카 벨레어도 포함시키고 이제 에릭의 아내인 세라 로건을 여기에 추가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거는 추측에 불과하고요. 비앙카 벨레어가 다시 TV쇼에 조만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스튜 베넷, 이제 WWE에서 웨이드 베럿으로 활동했던 스튜 베넷의 좀 인터뷰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프로레슬링계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 시사회장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프로레슬링 분야로 돌아가고 싶은 뜻이 있냐라고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오브 콜스,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어디로 가고 싶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WWE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전에 WWE를 떠났을 때는 그때 누군가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나간 거였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WWE를 향해서 남아있는 앙금은 없다, 기꺼이 돌아갈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문제는 WWE로만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AEW, 그리고 링 오브 아나, 그리고 신일본 레슬링, 이렇게 세 개의 단체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기타 등등 다른 어떤 단체든 상관없으니까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프로레슬링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지역 당국의 좀 발표 내용인데, 최근에 미국 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당국에서 추가 확산을 막고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렌지 카운티 시장인 제리 데밍스가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를 더 이상 이렇게 늘지 않게 하려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사항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뭐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WWE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심지어 관중을 입장을 시키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도록 또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좀 저격하고 이 부분을 좀 노리고 지금 제리 데밍스 시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연 이제 이 행정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연 WWE가 이거를 제대로 이행할지 안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WWE가 그동안 이런 행정 명령을 좀 이렇게 피해가는 상황을 좀 많이 연출했었는데, 이게 좀 보통이 아닌 상황인 만큼 이번에 좀 마스크만큼은 의무적으로 착용시켜서 현장에 사람을 좀 들이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